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157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11시 2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한국전력은 2%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예전부터 이 한국전력에 대한 리뷰 영상을 저 바닥권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올려드렸던 부분인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이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 매일매일 변하는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관점이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의견으로서, 참고 영상으로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전력의 생산과 생산과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판매하는 회사는 없죠. 그만큼 독점적 지위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전기 없이는 지금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들어가 있죠.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정부가 최대 주주로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 산업은행, 국민연금 이렇게 해서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전력은 지난 2016년도에 정점을 찍고 나서는 줄곧 이제 하락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왔던 부분인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매년 증가되는 RPS,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비용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가격의 상승.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도 전기료를 올릴 수 없었던 부분들, 왜? 정부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다고 전기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구조에 있는 기업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탈원전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탈원전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심리적으로나 뭐 이런 정부 정책과 좀 반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좀 주가가 하락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도 요금을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그동안에 한전이 다 떠안았던 상황 속에서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 2020년도 하반기 12월에 드디어 이 연결고리를 끊어냈습니다. 그동안에는 원재료가 올라가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서 한전이 비용을 다 부담을 떠안았고, RPS, 매년 증가되고 있는 이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비율, 이 부분들이 높아지면서 비용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결국에 한전이 다 떠안았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 2020년 12월에 원가 연계형 요금 체계가 드디어 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연료비 조정요금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조정요금이라는 게 있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원재료비가 올라간 만큼 전기료를 올려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체계가 마련이 됐고요. 동시에 이 RPS나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도 매년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또는 이제 석탄 발전 감축 비용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환경 비용이라는 부분, 기후환경 요금이라고 할게요. 요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역시나 그런 부분들도 전기요금에 전가할 수 있는, 전기요금에 전가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와 기틀을 마련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오랜 기간 짓눌러 왔었던 이 한전의 주가가 좀 재평가되는 그런 이제 기회의 요인을 마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의 증가에 따른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앞으로 한전이 안정적인 수익성, 그러니까 한전이 뭐 엄청나게 이익을 창출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전처럼 대규모 적자 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틀을 마련했다라는 거거든요. 틀을 마련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이익이 일정하게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출은 60조 원 안팎에서 거의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년.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들쭉날쭉했죠. 근데 이번에 원가 연동형 요금 체계를 마련을 하면서 작년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매년 한 3조 원대 중후반 정도의 영업이익과 1조 원대 중반 정도의 순이익을 기록을 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안정적인 실적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이 배당 성향도 한 40% 정도가 되거든요. 한전이 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매년 이제 배당도 한 1,000원에서 뭐 많게는 1,400원 정도까지도 지급을 해줄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좀 증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전의 이제 증권사의 목표가가 35,000원, 뭐 37,000원까지도 치솟는 이런 이제 상황들에 있죠.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이 35,000원과 37,000원 뭐 이런 자리까지는 뭐 가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대한민국의 증시가 화랑이고 그런 가운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솔직히 한전은 주가가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주가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바닥권에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에 이제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게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저는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장기적으로는 35,000원이나 뭐 이런 자리까지도 증권사의 목표치만큼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제 과정, 장애물을 좀 넘어가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3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왔던 주가가 다소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뭐 최근에 이제 저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단기 과열권에 좀 진입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는 다소 좀 상승폭이나 이런 이제 가격의 하락폭이 좀 둔화되면 상승폭이 좀 둔화되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흐름 속에서 지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가는 종목들, 단기간에 이제 슈팅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5일선과 11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격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슈팅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5일선도 깨졌고 11선도 깨졌다가 회복됐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5일선, 11선이 다 깨져버린 상황이 됐고, 그나마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는 21선과 26,000원대의 가격도 훼손을 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돼버리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하락폭이 조금 깊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 어이구, 잠시만요. 이게 좀 올라갔는데 요건 다시 내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한전이 뭐 기업의 악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뭐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격 상승, 단기간에 50%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하단 지지 라인이 깨져버리게 되면서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심화되는 거지, 이게 무슨 기업의 악재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다만 이제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약세 흐름들 속에서 주가가 흘러갈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어느 정도 또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또다시 하나의 기회의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뭐 이제 막 좀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좀 깨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재가와 다음 지지 라인과의 다소 이제 괴리가 현재 많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저점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약세 흐름들이 이어질 거고, 그런 가운데 좀 관망이나 이런 흐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려왔을 때 뭐 이런 얼마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온다면 그거는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어차피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좋게 보시고 가시는 분들이야 배당에 대한 매력도와 앞으로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흐름들에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필요는 없겠지만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 또는 뭔가 이 종목에 대한 뭐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주가가 좀 빠졌을 때는 기회의 요인으로서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아쉽게도 다 깨져서 당분간은 좀 약세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기업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바닥이 찍히면 또 자연스럽게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출현할 수 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여기서 이제 주가가 하락폭이 좀 커져서 이 밑에 영역으로 들어온다면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정말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전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9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이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되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했을 때에는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 실시간 댓글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